자, 대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로그 함수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로그 함수 y는 로그 ax의 성질. 뭔가 되게 짜증나게 생긴 그림들이 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 있다. 뭐냐면 얘랑 얘는 본 적이 있어요. 얘네는 다 뭐냐면 y는 ax승.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하고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감소하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함수는 뭐냐면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우리가 지수로그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은 항상 이거였어요. a x승이 라지 n이면 x는 로그 a의 라지 n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ax승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니까 ax승이 y라면 지수에 있는 x는 a를 밑으로 하는 y의 로그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y는 로그 a의 x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x는 로그 a y를 y는 로그 a의 x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x하고 y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를 바꾼다는 거는 수투에 나오는 공통수학투에 나오는 그 대칭 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 대칭시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지수 함수를 y는 x에 대칭해가지고 로그 함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x하고 y를 바꿔서 만든 함수를 우리가 함수 파트에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역함수라고 불렀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 y는 로그 a x를 로그 함수라고 부르는데 지수 함수를 대칭시켜서 만들어준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에 빨간색 y는 x에 대칭해서 저기는 저 초록색 함수를 만든 게 a가 1보다 큰 경우의 y는 로그 a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감소하죠. 그걸 y는 x에다가 대칭해서 만들어 놓은 저 초록색 함수가 y는 로그의 ax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지금 그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y는 로그 ax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뭐냐? 정의역은 양의 실수의 전체 집합이다. 진수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치역은 함수값 다 모두 가능한 거니까 실수 전체 집합. 왜냐면 그림 보시면 위아래로 쭉 뻗어 있죠. 그리고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는데 이게 원래 지수함수가 어디를 지나냐면 0,1하고 1,a를 지나거든. 근데 0,1과 1,a를 지나던 걸 y는 x에다가 대칭했으니 당연히 x하고 y가 뒤바뀌어져 있는 1,0하고 a,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y축 x =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y축이 점근선이다. 왜냐면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인데 x하고 y가 뒤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수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차이가 나는 특성이 있었는데 뭐냐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a가 1보다 클 때 증가였죠. 맞습니까? 근데 로그 함수도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하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나 a가 1보다 크면 증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요거죠. y는 로그 ax-m 더하기 n. 그러니까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 함수도 그렇고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기본 형태의 함수가 있었고 거기에 x 자리에 x 빼기 m이 들어가 있으니까 x축으로 m만큼 그 다음에 오른쪽에 n이 더해져 있으니까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준 그래프가 저기 있는 y는 로그 a x 빼기 m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평행이동된 형태의 함수를 해석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y는 로그 ax. 로그 함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입니다. a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네, 그래서 이 y는 로그 a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선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x에 대한 이야기니까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큰 실수 전체인 거 맞는 말. 그 다음에 1,0 지나고 y축을 정근선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거 왼쪽에서 설명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맞습니까? 원래는 몰랐는데 0에서 1 사이에 a가 있어요.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할 때 오히려 y값이 감소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a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공통수학2에서도 나오는 건데 저 함수에 뭘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역함수를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냐면 x하고 y를 갖다가 바꿔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x는 로그 2의 y-1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를 반대쪽으로 넘기시면 x 빼기 2가 로그 2의 y-1이고 a의 x승이 라지 n이면 지수인 x가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가 되는 거고 a의 x승이니까 2의 x-2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지수 로그 정의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2의 x-2가 y-1이고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y는 2의 x-2 더하기 1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역함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 a가 2, b가 -2, c가 1이다. 그래서 a, b, c 모두 다 갖다 더하면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그 공식, 지수로그 정의, 지수법칙, 거듭제곱분 성질, 로그 성질까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똑같아요. a가 1보다 크면 정의역이 m에서부터 n까지일 때 증가함수니까 m에서 최소, n에서 최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 로그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거냐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 m에서 최대, n에서 최소가 되는 거다. 오케이?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로그로 바뀌어서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자. 자, 로그 2에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게 들어가 있는데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중요한 건 또 얘예요. 얼마입니까? 2죠? 1보다 크죠? 증가입니다. 그래서 진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안쪽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이 들어있는데 그걸 함수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이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바깥쪽으로 다시 빠지면 플러스 4 플러스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위로 블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2,12인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로그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진수에 나와 있는 저 2차 함수를 그림으로 갖다 그려본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1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3이 된다. 그래서 함수값의 범위가 제일 작을 때가 3이고 제일 클 때가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의 값의 범위가 3 이상 12 이하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였으니까 저 진수에 있는 2차식의 값이 최대가 되면 나도 최대, 최소가 되면 나도 최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로그 2의 12, 최소값은 로그 2의 3. 그래서 최대값 로그 2의 10이랑 최소값 로그 2의 3 두 개를 갖다 더하라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3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조금 더 정리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결국 밑이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증가한지 감소인지에 따라 문제 해결의 방안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4번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볼 녀석들 중에 제일 귀찮은 녀석입니다. 이름을 붙여주죠. 4번은 뭐냐면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에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나중에 방정식에서도 무조건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푼다. 이게 해법이에요.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푼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보니까 지수에 어떤 로그가 있냐면 y는 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x라고 하는 로그가 하나 있으니, 밑이 3인 로그가 있으니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양변에 로그를 취하라 했지 밑이 얼마짜리 로그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제한 조건을 둔 적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로그 3의 y는 로그 3의 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의 x가 되고, 그리고 이게 진수에 거듭 제곱되어 있는 건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로그의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의 x랑 로그 3의 x를 갖다 곱한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될 건데, 여기서 가만 보면 똑같은 거 두 개가 보이죠? 짠, 짠. 둘 다 뭡니까? 로그 3의 x죠. 수학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겁니다. 똑같은 게 반복돼서 나오면 무조건 치환해요. 그래서 로그 3의 x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t와 t의 곱이다 전개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t제곱 마이너스 4t라고 하는 식이 나왔고,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t-2의 제곱에서 4를 갖다 빼는 꼴이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인데, 문제는 범위가 주어졌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9까지. 맞습니까? 근데 누가 1부터 9까지래? x가 1부터 9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t값의 범위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t값의 범위는 지금 여기에다가 밑이 3인 로그를 취해 보시면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로그 3의 1, 로그 3의 9. 진수가 1인 경우는 0이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9는 로그 3의 3의 제곱이고, 2 곱하기 로그 3의 3인데 로그 3의 3,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니까 얘는 2가 된다. 다시 말해 t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라고 얘기하는 이 t값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갖다가 적용을 해보면 0,0, 0, 2,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로그 3의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를 보니까 얘가 로그 3의 y가 마이너스 4 이상 0 이하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 함수 y의 값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y 값의 범위를 구할 예정인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이 마이너스 4하고 0을 밑이 3인 로그로 바꿔놓으면 우선 우변은 로그 3의 1입니다. 진수가 1이니까 로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로그 3의 81분의 1이 됩니다. 왜냐면 3의 마이너스 4승이거든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등식의 관계에서 봤을 때 y 값의 범위는 81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81분의 1. 그래서 최대 최소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81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로그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말이 긴데 계산해 보면 됩니다. 뭐냐면 자 로그 3의 x하고 로그 3의 x 더하기 6 두 개 갖다 더한 게 3이라 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로그 성질에 따르면 로그 3의 x하고 로그 3의 x 더하기 6을 갖다 더하면 진수끼리 갖다 뭐 해야 되냐면 곱해야 되고, 다시 한번 들먹이는 거 ax 승이 라지 n이면 x가 로그 a의 라지 n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3이 로그 3의 x 곱하기 x 더하기 6이니까 a의 x승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 진수인 x 곱하기 x 더하기 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6x,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을 반대쪽으로 넘겨주면 빼기 27이 0이 되고,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9 x 마이너스 3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9 또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답이냐면 3이 답입니다. 왜냐면 x하고 x 더하기 6이 진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냐,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들어가면 그 로그의 진수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6번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로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 만족하는 x값을 찾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6번으로 가면은 로그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로그 부등식인데 지수에 보면 누가 나왔어? 로그가 나왔죠. 그래서 양변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양변에 밑이 얼마짜리 로그를 취할 거냐면 3짜리 로그를 취할 건데, 근데 그 지수 부등식 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인데, 밑이 3인 로그는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증가함수니까요.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을 가진 로그를 이용을 했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저 로그 3의 x 앞으로 떨어지면 로그 3의 x,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로그 3의 9분의 1 더하기 로그 3의 x 세제곱. 그래서 지금 로그 3의 x가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라서 저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보다 큰 것이고, 네, 미안한데 요거 하나만 좀 고쳐주세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네들도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뀌고. 그래서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 갖다 곱하면 0보다 작다. 아래로 블록하고 1과 2에서 만난다. t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x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t 대신에 로그 3의 x를 갖다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있는 2는 로그 3의 9로 왼쪽에 있는 1은 로그 3의 0으로. 그래서 x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 미안합니다. 3이죠.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두 개를 갖다 더한 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